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23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선진리교 교종 겸 마승희 작가 홍대선입니다. 죽겠네 진짜. 제 옆에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앞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 파이널리. 원래 최근에 메갈리아 이슈도 있었고 페미니즘 문제, 성별 간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 우리가 꼭 다루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지옥불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 폭탄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페알못이에요.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예 페미니스트를 섭외하자고 했고 섭외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서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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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폭탄으로 소개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불은 어떻게 붙여요? 터뜨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 반가워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을 들으시고 독일에 계신 목사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이 목사님도 제가 대선진리교 교종이라는 걸 굉장히 인정을 하시고. 저도 읽었는데 잘 모르겠던데 그런 내용은.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방송에서 홍 작가님께서 땅밟기를 기독교 신앙과 무속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나름 성서에서 착안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거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빙빙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성경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착안해서 어디든 자신이 간 곳의 땅을 밟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면 거룩한 땅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땅밟기의 개념이래요. 네. 제가 이것은 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 무속과 결합한 것이 아닌 나름 성서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하고 기괴한 퍼포먼스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하셨죠.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렇죠. 이 기독교는 또 개신교와 천주교, 대선진리교도 있잖아요. 대선진리교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쳐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깜빡했는데 대표님께서 굳이 이 사람이 뭘 하나 던져주면 네. 방 표정을 봤어야 돼. 어땠어요? 엄청 좋아해. 쉬워 아주. 이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해서 같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세월 동안 다른 문화와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믿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와서 그 지칭하는 대상이 같다라고 해서 그 지칭하는 말 속에 그것이 가시든 알라이든 지칭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얘기를 한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런 언급이 굳이 또 있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 한 뿔에서 나왔으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다른 해석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가니 뿌리에서 나왔다는 건 말이 되나? 형제고 하나의 어떤 종교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하나에서 나왔다. 형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 뉴스 시간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우리 저번에 박유라고 하는 고려시대 관료 이야기를 했었죠. 네. 박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박유가 여성들에게 테러를 당한 거는요, 궁궐에 출근하는 길이 아니라 연등회 행사에서 왕의 행차 앞에 서서 가다가 있었던 일이래요. 그럼 왕도 받겠네요. 왕도 받겠지. 그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차고 나온 날에 이렇게 뭔가 분탕질 테러를 당한 거네. 더 불쌍해졌어 이 사람이. 복수는 확실하게 해야죠. 빅뉴스입니다. 제가 초거대 교단을 이끌 운명을 지닌 교주로서 신도분들 그리고 아직 믿음의 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청취자분들에게 잘못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음주로 인해 낯빛이 다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 옆에 뾰루지가 났어요. 좋지 않은 곳에. 반응을 좀 해보세요. 대표님. 그냥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요. 원래 동안 훈남으로 성실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안 훈남이란 원래 있지 않은 존재인데 마치 신과 같은 게 아닌가. 있다고 믿기만 하는. 제가 뉴스 말씀드리는데 이서영 작가님께서 점점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잘못 왔다. 아니 여기 이런 데인 줄 모르고 왔는데. 우리 역대 게스트 분들이 다 오시면 네. 분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에는 다 홍 작가님을 아시는 분이 오셨잖아요. 지인분들이랑. 그래서 그분들이 홍 작가님을 누르는 어떤 이상한 소리 해도 저도 헛소리 한다 이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눌러주는 죄송해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두 번째 뵈는 건데 네네. 저번에도 낯빛이 좋지 않으셨는데 언제 낯빛이 좋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라 반응을 해야 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몇 번째인데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정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떡할 거야? 늘 안 좋아요. 나랑 대표님은 어떡할 거야? 네, 청취자 여러분들 두 분 말씀에 속지 마시고요. 두 번째 빅뉴스 시간입니다. 메갈리아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이브한 접근, 그저 진영을 갈라서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서 상대편에 돌을 던지는 식의 접근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대표님 왜요? 왜? 아니 아닙니다. 누가 숨을 쉬는 거야? 안 가봐 어떡하지?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마이크가 민감해서 이 스튜디오가요. 저희는 민감한 마이크처럼 민감한 이슈를 저인망으로 다 훑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은 안 되면 모든 실패의 책임은 대표님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내가 져? 그냥 내가 아니니까. 잘 되면요? 잘 되면요? 네. 대선 진리. 그럼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들을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시호님? 뭐겠냐? 아로니아 진진진이죠.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상 내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제3회 서울 루나포토 페스티벌이 서촌에서 열립니다. 왕칭송, 얀민가드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상쾌한 가을 하늘, 아름다운 서촌의 정취와 함께 열리는 제3회 루나포토 페스티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9월 10일 밤에는 영상으로 만나는 사진, 달과 사진의 밤이 국립고궁박물관 마당에서 열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메갈리아의 탄생과 각종 사건으로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페미니즘이 중심 이슈가 된 상태예요. 오프라인은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온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결국은 퍼져나가겠죠. 뭐 네. 뉴스에도 나왔고, 옛날에 남자들이 김치년이 된장년이 하는 말 해가지고 여성들을 좀 이렇게 여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제가 된장녀란 말 굉장히 싫어했는데 옛날에. 이제는 거꾸로 판단의 대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판단의 대상인가요? 이건 뭔가요? 조롱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난 된장녀 좋아했는데. 일반화? 왜냐면은 내가 뭘 하면서 나 이거 지금 된장질하는 건가? 재밌다 이러면서 나와 되게 즐거워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아했는데 싫어했어요? 그런 분이세요? 된장녀라는 그 말을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옛날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안 불편하세요? 지금은 많이 안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옛날 말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고어 느낌이라서 지금은. 대체되는 다른 또 비하어가 많아졌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 전 꽤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지금은 좀 뜨악해진 상황인데요. 이 뜨악하면은 이갈리아 딸들이라는 원래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뒤집어지는 것이 주는 쾌감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C 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있죠. 흔히 말하는 이 주갤럼들. 이 주식 갤러리에서도 좋아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주의가 좀 있긴 해요. 재밌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로 발달하면서 뜨악함이 더 커진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재기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재기 씨가 자살했잖아요. 자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자살 퍼포먼스로 인한 사고사를 하셨죠. 사고사. 그렇죠.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자살하는 걸 재기하다. 테일해는 전태일 씨인가요? 네. 그게 원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기 몸에 불 붙이고 죽으라고. 전태일 네. 분신하고 돌아가신 분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혐오의 수치에 대해서. 그럼 이 테일에가 나온 나 테일에는 약간 생경한데 이게 최근에 아니 이게 그래도 그 분들도 윤리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쓰다가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이렇게 쓱 사라진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온 이유는 전태일이 남자라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소비되는 방식이 이슈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양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잘난 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진영을 먼저 선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 진영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진영에 미친 듯이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풍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품격 탈모 방송인 만큼 알고 나오셨어요, 작가님? 이 작가님 알고 나오셨어요? 저는 탈모가 없는데요. 여기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티 안 나죠, 작가님? 아니요, 나요. 작가님 저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품격 초교양 탈모 방송인 만큼 네. 이 맥락을 저희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솔직해야 될 것 같아. 그죠. 티 안 나. 괜찮아 이랬는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티가 났어요?
제가 만난 적은 없죠. 만난 적은 없지 사실.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였어요? 아니야. 대선해. 지금까지 날 속였던 거야. 여태까지 날 나 이제 속여왔던 앞으로 거야. 탈모인에게 이 말을 써야겠어. 대선해. 대선에는 대선에는 뭐 머리 머리가 굽는 거? 없으신 분을 보면은 되게 대선하다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괜찮다. 대선 진리교에서 나온 교조님의 말씀으로 되게 대선하시네요. 1장 1절. 첫인상이 대선하시네요. 탈모인의 인격을 탄압한다. 시옷하다. 이렇게. 동규하다. 네. 알겠습니다. 연산 규 같으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인간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 능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사상 혹은 그것을 위한 투쟁,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기본 정의, 기본 개념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문명인이라고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를 가지고 보면 뭐 사람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소리랑 똑같잖아요. 강간하지 저는 마세요. 그래. 뭐 이런 어, 거랑 네. 똑같은 얘기니까요. 절도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넌 남자예요. 뭐 이런 거잖아. 사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 엄마가 하는 말 학교 가야지 뭐 이런 말이잖아. 밥 먹어봐. 그런데 문명인이라면 도무지 반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어떻게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어떤 개념?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자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기본 가치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그렇게 말하면 맞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진정한 페미니즘이니 너네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니 페미나치니 하는 말도 등장하고 여기 뭐 여혐, 남혐종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사이가 되게 나빠 이걸 가지고. 이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이거 우리 방송에서 주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거 우리에만 한 좀 극렬한 거예요? 이렇게 진성 논쟁 이것도? 아닌 우리나라? 것 같은데. 아닌 네.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정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네. 다른 나라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논란은 많은데 이놈의 진정성은 좀 한국이 좀 더 그렇지 않나. 뭐 진정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수사가 불분명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한국이 특별히 그런지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은 다른 이제 외국의 페미니즘 책 같은 걸 봐도 자꾸 막 너는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정말 훌륭한 페미니스트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팬인데 똑같아. 왜 이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비슷한 것들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작가님 페미니스트란 거는 뭐를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걸 정의를 내려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성 해방이라던가 여성이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디렉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구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남성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일반적인 남성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쩐지 좀 막연하고 일방적이고 살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 언제든 불만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인 혹은 상처받은 여성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멀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오해이든 어떤 진실을 담보하고 있든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뭐 정말 심하게 오해를 하면 남성을 싫어하는 여성들 이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결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요 얘기에 대해서 남자 기준에서 이제 보자면 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그 배제 경험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몸이 약하니까 남성 또래로부터 배제당해요. 남성성이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나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왔더니 운동권 애들에게 배제를 당해요. 서울에서 아디다스를 신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온 날라리라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작가님은 모르실 텐데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거냐면 어떤 책을 선배님이 가져가서 그 책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넌 어려워서 몰라도 돼 라면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배제를 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배제 경험이 좀 있는데 여성주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나를 야단을 쳐니까 나의 무언가가 잘못되었대. 근데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의 경험이 초창기의 경험상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게 그분에게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내가 말이나 행동하는 거 느끼는 온도가 다른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짜증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말이 곱지가 않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뭔가 어쨌든 요걸 좀 참고라도 좀 물어는 봐야겠는데 나한테 곱지가 않다 보니까
이걸 선선히 가르쳐주질 않아. 근데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누적되다 보니까 뭐냐면 야단 맞긴 싫으니까 근데 착하고는 쉽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뭐 여자를 때리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입을 다물게 돼 보통 말을 그 안 하게 앞에서 되죠, 그냥 그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무슨 말을 있으면 해도 중간에 가니까. 그지 그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만 할게라는 식의 어떤 수동적인 게 되고 그게 저를 기준으로 일종의 그 흔히 말하는 문과 출신의 남자애들이 약간 요런 느낌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보통 이제 근데 이게 중장년으로 만약 이게 누적돼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시혜적 태도 같은 쪽으로 좀 발전이 되거나 그러세요. 잘 모르겠으니까. 시혜적 태도가 뭔지를 좀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 페미니스트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한 건데 이게 마치 남성 권력이 뭐 이렇게 베풀듯이 그렇게 하시죠. 뭐 하고 싶은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베풀어주는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권력자라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뭘 열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막상 질자를 시혜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느끼거든요. 남자애들 입을 닫고 다물려고 저조차도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선선하게 그날 우리 저기 서영 작가님과 우리 만나서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첫 경험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선선하게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이름 뒤가 붙었었거든요. 항상. 그럼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행동을 하셨길래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알겠잖아. 평소처럼 그렇겠지. 내가 뭘 한 적이 없어. 내가 뭘 물어보거나 혹은 뭐 앉아가지고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느끼기엔 지금 와서 이제 좀 많이 내가 들은 바로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나도 운연 중에 알고 있는 성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영화과로 치면 우리 과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옛날 같으면요. 여성이 스텝을 갔을 때 이 힘을 쓰는 쪽에 잘 안 갔어요. 이 조명팀이나 촬영팀 무거운 걸 드니까. 그럼 이제 여성이 연출부에 오거나 근데 여성이 이제 꼼꼼하다 보니까 보통 스크립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류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성차별적이 되는 거야. 여자는 스크립터가 하고 남자는 뭐 그 외에 다른 거 한다라는 건데 그냥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미묘하게 서로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라지면은 남자는 반장하고 여자는 부반장 해야지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느낌이 되거나 그리고 마치 여성 촬영 감독이 있나 이런 식의 질문도 마치 여자는 촬영을 못해 같이 받아들이거나 혹은 나도 말을 하다 보면 운연 중에 그런 식의 뉘앙스로 상대방이 들리거나 의도는 아닌데 이런 식이 이제 우리 때 이제 그런 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의도는 아닌데 그런 이제 언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이제 같이 공부한 여학생들과 얘기할 때도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학교에 있었던 남학생들의 전체 분위기는 침묵이었어요. 내가 뭘 잘 모르니 자꾸 야단 맞으니까 말을 말자. 근데 모를 때는 들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또 모를 때 들으려고 침묵한 건데 그게 아니라 말은 안 해줘. 그냥 야지를 놨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본인이 몰라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찾아서 생각해보고 그때는 이런 얘기니라고 그런 생각은 또 따르긴 안 드셨나요? 그거는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나의 주관 심사가 아닌 건 있지. 세상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주관 심사가 있는 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인터넷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한창 공부할 때 일대 시대니까. 일대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가이드조차 너무 생경한 데라 없었어요. 왜냐면 나 공부할 당시에 영화 서적도 전공 서적도 별로 없던 시절인데 뭐 다 원서인데 뭐 모르지. 제가 또 영어도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솔직히 내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내 주변이 다 그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남자 선후배들끼리 왁자지껄하게 만나서 이제 호피집에서 술을 마시는 자리였는데 맨날 술이야. 제 바로 옆에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배님이 앉아 계셨는데 여성주의에 대해서 좀 관심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저는 붙잡혀서 이 사회가 이렇게 남성들 위주로 잘못됐음에 대해 여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왔음에 대해 마치 이제 가해자의 일원인 남성으로서 네가 얼마나 반성을 해야 되며 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으며 하는 것에 대해서 4시간을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건 나도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다가 이제 그분은 이제 페미니즘적인 언어가 훈련돼 있고 논쟁의 경험이 있고 저는 그 이슈에 처음 지금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면 진단 말이에요. 논쟁을 해서 졌으면 나는 속으로 아직 완벽하게 100% 동의가 안 됐고 내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졌단 말이에요. 지면은 바로 동의하고 행동해야지. 너 방금 인정했잖아. 그런 식의 굉장히 괴로운 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 누나, 네 그렇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기계처럼 변했어요. 그 상태에서 주변을 보니 주변은 이 술집에서 나 빼고 다 행복한 거예요. 다 건배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다 술안주 마시면서 다 즐거운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저는 페미니즘이 뭐 나쁘고 뭐고 나 잘 모르겠고 페미니스트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도망가면 나한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간사하게. 저 아까 방금 전에 스크립터 이야기 하셨을 때는 제 친구 중에 영화 쪽에 있는 애들은 다 붐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되면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영화가 막 영화라는 게 학과에서 이제 막 조성이 돼서 영화 붐이 생기고 영화를 하는 인력들이 이제 다른 인력들이 막 가던 시기니까 기존의 성 모델들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남성들이 많던 시대고 여기서 기존의 남성들이 많던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가 지금 임권택 감독님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저기 그분 누구야? 길소뜸인가 거기서 이상하 씨 어릴 때 아역할 때 그거 얘기도 안 해주고 벗겼잖아. 예. 뭐 그때 그런 여중생이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굉장히 시대적인 폭력적인 시대의 그 폭력적 그게 잘못된지조차 모르고 구습으로 막 하던 시대에서 세대가 이제 막 바뀌려고 어린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상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죠. 지금의 학생들이 보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여성 감독님들 여성 촬영 감독님 이런 거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존의 성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전근대로 옛날 사람이니까 아주 전근대에서 그 모델을 봤다가 이거를 갑자기 마주친 일면했던 사람의 기억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넘어갈 때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침묵하게 되고 그런다고. 근데 이게 그 침묵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로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같은 그룹에 있다가도 페미니즘 이슈가 있으면은 남성들은 말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게 자제시키고 이런 정도의 그룹 분위기 같은 것도 많이 겪어봤었고 그런데 이를테면은 뭐 그 그룹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라면서 쫙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핑계로 사용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핑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 핑계로 안 사용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핑계일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이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어떤 솔루션에 따른 언어를 하는데 그 언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나는 몰라 지금 뭘 쓰는지 내가 지금 칼을 날리는지 침을 뺀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안 가르쳐줬다니까 이 중에 뭐가 불편한지 1, 2, 3, 4를 내가 날렸는데 1, 2, 3, 4 중에 뭐가 뭔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1, 2, 3, 4 4개를 다 안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도 내가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도 거기서 조심해야 될 언어들이 있잖아. 그런 어떤 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런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근데 그런 류의 것들에서 어쨌든 여기서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지뢰가 있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앞에 그 침묵의 스킬이 여기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뭘 또 잘못 밟으면 근데 나의 의도는 안 그렇고 솔직히 나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 거야. 일단 그거는 근데 모르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선선한 분위기가 적어도 저 때는 잘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선선하게 그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든가 최소한 아니면은 그거 별로 선선하지 않은데요. 아니야. 요 정도도 선선한 거.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 정도 선선한 거야. 왜냐면은 굉장히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받지 않고 그냥 너 에야 이거야 그냥 너 뭐뭐야라는 넌 그러한 녀석이야라는 식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당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선선한 거는요 그러니까 소위 남성들이 생각하는 선선한 거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말하자면 제가 덜 안 선선한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건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너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왜냐면 이러이러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넌 그런 말을 쓰다니 이런 새끼군 하고 규정하는 거고 제일 심한 거는요. 앞에 있는 1, 2, 3을 하나도 하지 않고 대잡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1, 2, 대잡 3을 많았어. 하나도 하지 않고 대잡으로 붙이거나 뭐 요즘 같은 거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신상을 까고 SNS에 올리거나 그죠.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페미니스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룹에 운동권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꼭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논의 방식의 어떤 잘못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좀 저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성 작가님한테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가 드러나면 제가 그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제가 잘 알아먹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여성에게 불편할 수 있구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서 결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영혼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어느 시대 어디 데려다도 이런 행동을 계속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잖아 사람을. 그것도 있고 네. 아까 우리 홍 작가님 맨 처음 말했던 거가 좀 커요. 머릿속에 기본 개념이. 뭐냐면 아까 또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것만 우리도 숙지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 반발하잖아. 그럼 이 꼴. 나는 그럼 지금 여성 기본 이념 있잖아.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여성 차별을 원하는 사람. 이 돼버리는 것 같은 내 머릿속에 이 소용돌이가 있거든. 성차별주의자. 나는 성차별주의자는 아닌데 당신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 혹은 당신 말이 뭔지 나랑 한번 얘기를 좀 해봐. 나 뭔가 결이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 말 하는 순간 난 성차별주의자가 될 것만 같은 공포에 시달리거든. 그러니까 이 공포는 나도 동의하니까. 그렇게 잘못 걸려서 규정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본 전제는 나도 동의하기 때문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포를 해결하는 좀 비겁한 방법이지만 공포를 해결하는 가장 편하면서 비겁한 방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고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직장인이 직장인이 사우나 가서 몰래 자는 것처럼 안락하거든. 그죠. 그리고 그냥 이슈가 나오면 아까 시혜적 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왜 흔히 말하면 사장님이 어디 전문가 갔다 왔을 때 저 뭐 감독님 오셔서 뭐 알아서 하시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불러주세요. 있고 이러고 가는 거지. 그 정말 시혜적인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에 있는 남성들이 자기 밑에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 이슈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성 편을 딱 들면 일단 안전하거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혜적인 거 있죠.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이번에 메갈리아 관련해서 글 쓴 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분들도 나는 솔직히 눈에 띄거든. 뭐 많죠. 예. 시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보기엔 방임에 가깝거든요. 시혜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나는 약자 편을 들었어. 자, 여기 증거 있어. 나 글 썼어. 자, 됐지? 하고 쫙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시혜라 말씀드린 건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거나 조금 더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서 충분히 이 자리를 내어줘도 자기한테 별 해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어준다라는 그 기분을 자기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임도 맞는데 그런 부분의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혜적인 경우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남자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네가 내 앞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인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사실은 시혜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진짜 헛소리다. 근데 그 정도의 이게 진짜 들은 얘기예요? 네? 진짜로? 그렇게 1차원적인? 제가 노조에서 일할 때 앞이 노조에서? 까마득하네요. 노조에서? 네. 왜냐면 그 정도로 이래서 1차원적인 시혜는 이래서 잘 안 주사파들 하거든. 내가 이래서 주사파들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여성이 아니라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나 트인 사람이야. 나 그렇게 안 막혔어. 그렇죠. 딱 이 태도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 나이 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남성이 여성에게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뭐 사장이 고용인한테도 그렇고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네. 많이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 그런 태도를 이를테면 하다못해 한 서너 살 차이 나는 남성도 그런 태도로 보인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태도로 보이는 남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나보다 어린데 본인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네. 태도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불균형을 보여주는 거기는 네. 하죠. 그 사람 왜 노조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요. 뭐 방금 주사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대체로 그런 정도까지 사상적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안 그러세요. 보통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노동자세요. 예. 정말로 아무런 악의 없이 그럼요. 하는 거거든요. 정말 되게 저에게 내가 얼마나 널 긍정적으로 예뻐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고. 딱 그거 있잖아요. 왜 너무 예뻐 꽃같이 예뻐. 네네. 기분 나쁜데 야 내가 꽃이라는데 왜 기분 나빠?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죠. 자, 페미니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는 페미니스트다 혹은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제가요 최근에 허핑턴 포스트에서 허핑턴 포스트. 네, 완전 최근은 아니고 한 2월 정도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뭐였냐면은 어떤 남성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당신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내지는 당신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에 동의하나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가지고 그 남성이 그렇죠. 뭐 여성도 남성처럼 이렇게 발언권이 있죠. 이런 말을 하면은 당신은 페미니스트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네? 전 페미니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해요. 자, 이제 페미니스트가 된 기분이 어떤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무섭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뭐 이 정도로 다들 넘어가는데 근데 이걸 보고 되게 저는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당혹스러웠다고요? 최근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반대말은 성차별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은고치 아다치에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자기 정체화의 언어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 억압에 반대해. 하지만 나는 내가 페미니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히 여성 해방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 자기 정체화가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자기 고백적인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각 개인들마다 다른 의미로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페미니즘 격언 중에는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성 억압이 없는 사회에 대한 그리고 그 그림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자기 내적 언어가 나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하거나 혹은 나 자신 안에서 여성 해방의 원칙을 발견하거나 이런 말하자면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망하게 좀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 개념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찬성하죠. 그럼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인과 절도에 반대하십니까? 그럼 당신 상식적 시민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상식적 시민보다 휴머니스트입니다에 더 가까운가요? 그래도 가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반은 빨갱이고 반은 숫골인데 뭐. 조선일보 채널 봐요? 안 봐요. 종북이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노동 착취에 반대하시나요? 당신은 사회주의자네요. 이렇게 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TV조선은 종북 아니면 탈북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냐? 동의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고 여자들은 생리휴가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남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세요? 네. 그럼 당신은 페미니스트네요. 그래요. 제가 페미니스트군요. 그런데 저는 여자들은 생리휴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했은 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체성은 타자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정체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확장해 보면 결국 우리가 무슨 주의자라고 할 때 무슨 주의에선 다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사회주의자라든가 나는 무슨 주의자라든가 나는 뭐 막시스트라든가 작가님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말만 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거 근데 대표님 안 그러는데 두 작가분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거든요, 홍 작가님 진짜.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대로 페미니스트들은 다 똑같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엄존하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성 작가님은 어쩌다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나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 접한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중학교 때쯤에 호주제 폐지 운동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 잔재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씩 한 대체로 고등학교 때쯤 막 이런저런 인문학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이것저것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할리퀸 읽을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 무협지. 난 무협지. 나 할리퀸만 읽었어. 난 무조건 남자는 이렇게 왕자가 돼가지고 요트 타가지고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못 된다는 거에 되게 좌절하고 진짜 열패감 느꼈다니까. 아 그런데 그때부터 저기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도 엄청난 흑역사는 어차피 쌓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다 보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여자로 사는 거는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가 되게 많은 케이스에서 저는 이래야지 저래야지를 되게 못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은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를 하나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근데 뭐 사상적 흐름이란 게 내 네. 마음에 흡족함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럼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런 류의 지류라든가 언어화가 안 되니까 그런 만약에 보편적인 케이스에서 약간 떨어졌을 경우에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내가 비정상, 흔히 말하는 정상 비정상에서 비정상의 영역을 보이다가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 혹은 이게 또 굉장히 언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개한영통하는 진짜 그런 기분. 그런 그렇죠. 기분이 있죠. 눈이 뜨이죠. 네. 저기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에 두 분이 대구 출신 여성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시온님, 네. 작가님, 네. 예, 동양이신데 네. 참 대구에서 여자로 살기란 어떤 겁니까? 정말 고담시티가 맞아요? 먼저 듣고 싶어요. 전에 저희 그 방송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했던 대답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저는 트위터에 옛날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대구 출신 여성이 서울로 대학만 오면은 한순간에 페미가 되어버린다는 전설이 아니 근데 이거 반대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 출신 여성이 대구에 가면 서울에선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대구 가서 늙어서 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공기가 맥락이 두 개 다 아니라요. 있을 수 있는데 리버럴리즘에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우리 폐가 두 개잖아요. 대구에서는 폐를 하나만 썼는데 서울 오니까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 그만큼 숨이 트이는 느낌이라니까. 그리고 대표님 이런 거 있어요. 보통 폐쇄적인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네. 어느 정도 개방이 좀 됐을 때 혁명이 일어나요. 음. 사람들이 자유의 맛을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너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거. 계속해서 왜 속박당하고 이건 안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됐던 행동들이 서울에 오면은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그쵸. 안 하는 게 많고 이제 물론 제약이 있지만 이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위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이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 거야? 이게 요새 이제 외갈래 때문에 했던 말 있잖아요. 코르셋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코르셋이 약간 쪼였던 게 조금 풀어진 느낌이에요. 진짜 숨 좀 쉬겠는 거지. 내가 폐 하나만 쓰다가 이제 폐 두 개로 숨을 쉬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리고 작가님이 트위터에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곳은 공기마저도 가부장적인 곳이다. 저 너무 인정해요. 진짜. 그 정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공기가요. 네. 여기 덥고요. 네. 무덥고요. 날씨마저. 우리 아르네진 사장님 대구 분인데. 그 대구가 얼마나 더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늘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왜 습식 사우나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지. 4월부터 그래. 4월부터 날씨 입고 다녀 이러면서. 하긴 나도 대구 출신 여성분 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걔가 이제 그냥 되게 원색적인 말로 뭐랬냐면 자기가 서울에 와서 처음 느꼈던 놀랬던 게 대구에서 알바를 할 때는 얼굴로 난 너무 많이 잘렸는데 그래서 서울에 와서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다 자기 표현으로 못생긴 애들이 그냥 알바를 하고 있어서 놀랬다고. 자기는 너무 그거에 대한 차별과 그걸 너무 많이 당해서 못생겼으니까 취업을 알바를 못하고 예쁜 여성만 뽑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긴 아무나 다 한다. 예쁜 여성만 뽑으려고 하는 의지도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얘기죠. 공공연 정도가 아니라 뭐 대놓고 그냥. 아까 잠깐만 숨 쉬듯이 그냥 느껴지는. 대구 애들은 저기 대학 서울로 오면은요 고향 안 내려가요. 한 번 온 사람들 안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가요. 여성들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서울로 가부장적인 분위기랑 엮여 있는데 안 올려보내려 그래요. 진짜 근데 거기서도 근데 또 딸이니까 그런 거 되게 커요. 딸에 대한 이런 제약이 많다 네. 보니까 그런 물든다 이거 아니야 물든다. 네. 물든다 이런 거 나쁜 물 들어서 오는 나쁜 거죠. 물 든다지 뭔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마치 한국 여자가 외국 나가면 외국 남자 맛을 보고
다시는 한국 남자 품으로 안 돌아온다는 식의. 그거 아름답더라. 너무 싫어. 사이즈 더즈 매력이더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여성 일반을 자국 내에서 자국 여성 일반을 우리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뭐 약간 인종적인 문제 느낌이잖아요. 자기보다 저열한 존재를 보고 얘가 나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걸 쌓았을 때 나한테 뭔가 대들거나 그런 걸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릇을 길을 들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대구 친구들은 결혼도 빨리 하고요. 확실히 결혼 빨리 해요. 그리고 그래도 여자가 이런 정서 되게 강하고. 아, 네. 지금 솔직히 뭐 요즘에는 그래도 대구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가요? 네. 네. 뭐 달라지고야 있겠죠. 달라지고는 네. 있지만 그 조류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구 여성들은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어. 있겠죠. 서울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왜 이게 딱 잘못된 것 같아서 답답은 한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던 거 그런 상태가 저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구 출신 여성들이 저랑 알게 된 대구 출신 여성들이 고향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좀 과장이 심하다 이런 그 기분이 좀 들었어요. 나도 서울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일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굳이 과장해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든 적 있어요. 자, 이성 작가님은 그러면 자신을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소개했을 때 반응들도 일상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본인이 배제당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는 여성들은 정말 엄청나게 배제를 당해요. 그건 이제 TOP인 거지. 네,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게 되게 익숙한데 페미니스트들이 날 배제했다 이런 식으로 서사를 만드시면은 그 여성들이 배제당한 역사는 되게 유구하게 길단 말이에요. 이런 말 그쪽은 때문에 일반 커피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인정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뭐 또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쓴 커피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쓴 커피를 먹은 건 먹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야. 내 커피도 썼다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내 커피가 정말 쓴데 뭔 소리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사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사람끼리 대화를 하려면 그래 네 커피도 썼지만 내 커피도 좀 쓴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좀 더 쓸 수도 있어라는 이 말씨와 이게 진짜 그런 류의 서사를 커피를 먹거나 봤니? 그치. 그거는 커피가 아니야. 내가 그때 냉면 낫지 할 때도 얘기했잖아. 그건 네가 먹는 건 냉면이 아니야. 진정한 냉면이 아니야라는 식은 조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류의 말을 들었고 그런 언어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역으로 당해서 이런 류의 경험이 배제의 경험이다 하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다른 의미의 배제라는 거는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어쨌든 겪는 거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심하겠죠. 네, 커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내가 나 이 커피 너무 써라고 말했는데 야 내 커피가 더 써라고 말을 하는 거는 커피를 탄 사람이 제3자일 때의 문제잖아요. 서로에게 커피를 타주면은 사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애매한 문제죠. 페미니스트에게 배제당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가 배제당했다는 사실은 내가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랑 흡사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누구냐. 나는 여기도 반발하고 싶은 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커피를 줬느냐의 문제. 내가 남성 일반이라서 의미에선 내가 커피를 줬다고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인 거예요. 개인으로 당신과 내가 만났는데 그 커피 전부를 내가 다 준 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지금처럼 상냥하게 말씀하신 걸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난 되게 무례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무례했죠.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디스를 하거나 이름 뒤에 늘 나오는 십새끼라고 욕을 하거나 디스를 하거나 정말로 배제를 했다고. 근데 이 배제 경험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이 약해서 집에서 또래 남자한테 배제당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책 읽거나 여자애들이랑 노는데 어른들로부터 기집애 같다고 이러면서 하는 새끼가 라면서 그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배제당하는 그런 경험과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나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악의로 움직인 건 아니잖아. 방금 했던 게 내가 뭐 여성 친구들과 놀거나 몸이 약해서 못 뛰어놀거나 혹은 뭐 집에서 아디다스를 신고 왔거나 혹은 내가 저는 에어조단 아는 여자친구에게 내 커피가 좀 써라고 말했다든가 악의에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악으로 규정한다고 악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굉장히 글러먹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 거 취급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 무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지 이 커피를 내가 다 줬느냐
이 문제는 또 한번 난 좀 개량해볼 문제는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근데 뭐 저는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맥락인지 알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사람 앞에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한다. 내가 아무리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괜찮은 책이라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그거를 대놓고 낭독을 하면서 그럼요. 그럼 안 되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그 책이 옳다고 해서 그 책을 읽고 있다가 위안부 할머니와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할머니가 우리 옆집 할머니인지 위안부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표지를 보고 할머니가 내 뒤통수를 깔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시거나. 근데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 자기도 미필적으로 이 우연적으로 맞는데 이 개개인이 만나는 그 장에서 순간적으로 서로 간에 벌어지는 그 경험이라는 거는 물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 다 평생 동안 당하는 총량의 n분의 1조차도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그게 다거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되게 폭력적이거나 무리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침묵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경험들이 자꾸 누적되는데 이 온도차가 이게 서로에게 뭐랄까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느끼는 온도차와 남성 일반이 느끼는 온도차와 여성이 느끼는 온도차. 분명히 여자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도 알죠. 아까 말씀한 짜증난 사람 앞에 가서 야 짜증나? 재밌냐?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나는 그런 온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잘한다. 진짜 잘할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짜증나 있는 줄 모르고 내 딴에는 개드립을 친 거지. 무리수를 친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평상시 선선할 때는 재미없어 이럴 수 있는데 혹은 그냥 같이 장난을 치거나 근데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잖아. 어디서 맞고 하단 말이야. 근데 짜증나냐? 재밌냐? 뭐 이렇게 엎드려. 이러면서. 넌 죽어야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 온도가 서로에게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 온도를 사람과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캐치하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이 언어는 우리가 적어도 저 남성 기준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대충 알겠어. 왜 분위기 왜 캐치 못해? 쌓여진 건 알잖아. 알지. 쌓여진 건 알지. 근데 분위기 쌓여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슥 자리를 뜨는 타입이야. 분위기 쌓여지면. 그거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회피 기술만 늘어갖고 모두. 자리를 뜬다기보단 그냥 잘못한 사람의 얼굴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처음에는 엄청 학교 다닐 땐 되게 심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좀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의 애티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문제제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과해. 내 앞에서 막 남자 선배가 막 여자 후배 머리 쓰다듬으면 막 손 쳐내고 막 이런 타입 있잖아요. 내 머리 아닌데 막 화내고 약간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의 표현에 따르면은 인터넷 일각에서 피곤한 페미니스트 판타지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설파하는 이미지에 너무 부합하는 타입이라고. 그게 셀프. 너무 부합하는 타입이라고. 그런데 여기도 막 클리셰가 있었구나. 네, 계속 저는 그거 성희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해요. 사과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알겠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싸웠어요. 엄청 많이 그렇죠, 싸웠고 막 학교 다닐 때 완전 쌤탁 취급당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막 되게 노골적으로 야유하는 경험 같은 것도 몇 번 겪었어요. 쟤 또 저런다 이런 톤에 무슨 뭐 페미니즘 관련한 그런 이야기 사람을 나오면 불만 분자로 취급하는. 그쵸. 딱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겪었고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침묵하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만약에 가능한가? 아까 커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커피가 뭐가 쓴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왜냐면 내가 왜 침묵하냐면 아까 맨 처음 전제 이거에 반발하는 순간 나는 성차별 존재해야 된다는 이 공부가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이 논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성차별 주제는 되게 싫잖아. 그리고 대학생 때면 지금으로부터 언제적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우리가 말솜씨도 없었고 더 모르고 아무것도 더 모르고
대학생 때 처음 들었는데 뭐나. 근데 그러면은요, 저는 05학번인데요. 뭐 그때는 된장녀 담론이 되게 유행하던 때였고요. 그때 그러면은 한참 남자들이 막 된장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막 저기 수업에서 막 페미니즘 관련한 거 넣으면은 거의 뭐 야유하듯이 제시키라고 막 소리 지르고요. 왜 너 이번엔 시비 안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시비 거는 남성들도 많이 겪었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또 뭐 저기 아니면은 방금 아니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전치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나도 페미니스트야. 막 나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이랑 저랑 한 1시간 그걸로 싸우고 그렇죠. 그럼 피곤한 사람 딱지가 다시 붙고 이런 것들 계속 여러 번 내가 여자 겪었고. 존중한다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너무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자고? 네, 그래서 술 먹다가 그러니까 네. 우리 자기 남자 기준에서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 싫은데 라고 말하고 넌 페미니스트라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운동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페미니스트는 오히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개방적인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개방적인 여자? 그럴 수 있죠. 아무나랑 잘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근데 왜 지랑?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많이 아니 그걸 몰라요. 그걸 이해를 안 해요. 너는 몰라요. 다 자는 거 애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아니야. 그건 너무 우습게 본 거야. 그런 왜냐면 거예요? 본인이 아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나중보면이라고 얘기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구나. 뭘 잘 모르네. 소름. 본인들은 소름 끼치겠지만 나 어쨌든 진짜 간에 소름 돋았어. 말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기를 아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겠냐고. 아무나 사줘? 그럼 나도 아무인데 해줄래? 이게 아니지. 넌 아무나 사주지 않겠지만 난 아무가 아니지. 난 아무가 아니지. 너 여태까지 내가 아무였으면 지금 이 시간 대표님께 우리가 이해하지 둘이 마요. 남아 서로 대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지 않겠지. 그럼 그리고요. 그리고 근데 방금 잠깐만 나 이 얘기는 들어야겠다. 진짜 헛소리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싫다고요. 그러면 납득을 해요? 그냥 싫은데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러냐. 뭐 너는 페미니스트라 내가 왜 그러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싫어. 야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싫다고. 네가 싫은 거잖아. 지금. 아니 내가 페미니스트니까 너랑 자기 싫지 무슨 말이냐. 나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되게 납득할 수 없어 하면서 너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랑 안 자기 되다니. 머릿속에서는 이제 제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으로 기성되었겠죠. 그런 것도 의심. 있고 그 심리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별놀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냥 연애 시장에서 남자는. 남자가 갖는 보편적인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누구나 갖는 근자감인데 네. 갑자기 거기에 까인 거에 대해서 보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까인 거에 보정을 하면 보통은 네. 내가 오늘 좀 별론가? 혹은 얘가 나를 마음에 안 드나 정도로 끝나고 얘랑 나랑 안 맞나 정도로 끝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페미니스트가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인지부조화예요. 앞에랑 뒤에랑 말이 다른 거야. 앞에는 그냥 페미니스트 생각 없어. 그냥 페미니스트 생각은 약간 있었겠지만 머릿속에 하고 싶다만 있던. 난 아무가 아니니까 그냥 들이댔는데 갑자기 거부당하니까 논리. 페미니스트인 너라면 갑자기 그 논리가 온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성들에 따라서 제각기 어떻게 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지가 첫 번째는 쟤는 페미니까 제 앞에서는 무슨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뭐 잘못했다가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걸려가지고 대자보스 들 거야. 조용히 하자. 이거랑 사람들이 이제 쪼는 거죠. 예, 쪼는 거랑 그리고 쟤는 페미니스트니까 나랑 잦을지도 몰라 하고 오는 거랑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쪼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아니 근데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을 막 더듬는다던가 특히 자기가 뭔가 말을 실수를 조금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뭐 요 정도만 해도 급격하게 쫄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저한테 그냥 친근하게 구우려는 태도로 이제 머리에 손을 얹는다던가 뭐 술을 마시다가 뭐 어깨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의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탁 쳐대면서 이런 거는 저 좀 불쾌하다.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성희롱에 가깝다, 성추행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런 담론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급격하게 쫄고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가 성추행이냐 라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성희롱 범이란 말이냐. 네, 그렇죠.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고 되게 사소한 것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네가 내 어깨를 잡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너를 뭐 되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다라고 그렇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엄청 크게 느껴지나 봐요. 엄청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성희롱, 내가 그냥 우리 방송용 언어로 성희롱, 성추행, 강간범, 강간마, 연쇄살인범 488호야. 쭉 가는 그냥 의식의 흐름이. 내가 그냥 술 먹고 잘못해서 이 작가님한테 이 작가님 술 한잔 더 하시려면서 어깨를 탁 쳤는데 이 작가님 저한테 만약에 이거 저가 불편하고 성희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488호라고? 내가 언제 망치로 여자 죽였어? 나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연쇄 강간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진짜 이런 공포라니까? 그런 공포를 느낀다니까? 나를 강간범으로 몰았다지. 근데 그거는 남자들이 그 공포를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인데 이게 문명은 야만을 내 안에 있는 야만을 누르는 거, 억누르는 게 문명이고 그렇게 교육받는 게 문명이잖아요. 그죠. 남성의 내부에는 굉장히 사악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공포를 느낀다고 봐요, 저는. 모두가 연상교란 그런 말이에요. 것도 있어요. 근데 난 그건 동의해요. 여성의 마음에도 사악한 욕망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남성들이 좀 더 과하게 방금 말씀하신 여러 번 점프를 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488호로. 488호로.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좀 이해는 되는 게 이게 이 남성이 느끼는 그 성욕에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성욕의 그 거대함이란 거 있잖아. 그게 그리고 그 성욕의 폭력성. 그 폭력성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주변으로부터 남자애들이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교육으로 억눌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크기가 사실 이게 제 기준으로는 여성분들은 잘 이렇게 있다라고는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남성 제가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진압 수준의 진압. 아니, 남성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는 거대한 성욕이 있다고 교육을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성들 안에도 거대한 성욕이 있는데요. 여성들은 대체로 신체적 능력이 남성들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포르노라던가 내지는 여러 가지 남성들이 성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남성들에게 헤어지는 아니, 제가 말들이라던가 성욕의 존재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성향의 폭력성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그건 사회적인 거라고 보는 남성들이 건데요. 보는 AV에는 굉장히 흔하게 강간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AV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 여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보는 할리퀸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흔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렇죠. 답습된 거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레이 같은 거 보면은 그레이에선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 남성에게 완전히 다 지배당하고 심지어는 여성이 뭐 저기 그 회사를 그 남자를 피해서 옮기면 그 회사를 남자가 막 사버리고 막 묶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식의 피학적 판타지를 가지는 교육이 계속 반복돼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남성들은 가학적 판타지를 가지도록 교육된 게 있어요. 내가 말한 건 이제 과학적인 그런 건 얘기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되게 직물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신체적으로 표시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숨이 멎을 것 같이 막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갑자기 예를 들어 그냥 여성이 지나가는데 피가 확 몰리니까 피가 몰리면서 그러니까 이동규 대표님처럼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쭉 점프를 해가지고 나는 488호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유는 488호가 될 수가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88을 떠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들켰을 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당신을 보고 흥분하거나 그냥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던 정도의 어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꼴 내가 내 반응을 힘나체가 했잖아. 부풀어 오르니까. 반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성욕, 내 성기가 부풀어 오르고 내가 당신에 대해 어떤 그런 욕망함을 느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사실 알지만 문명화된 세계에서 그런 류의 표현을 대놓고 보여준다는 그건 AV잖아 그냥 이렇게 바지를 벗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연상군이 하는 거라고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몸으로 표현이 그리고 심지어 되니까 익스큐즈 된 사람끼리 농담을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그걸 들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만약에 들켰다라는 기분은 뭐냐면은 알아줬다가 아니라 들켰다는 건 뭐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혹은 상대방은 오해를 안 했는데 오해당했다. 바로 그 느낌 때문에 488로 순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순간적으로 4885 이거 어떤 그건 아니야 하는데 그런 이미, 사람으로 볼까봐. 그지 그 공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내가 울컥하는 그게 있거든.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나도 순간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걸 요즘엔 더 잘 느끼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 되게 평온해. 또 슬프게 왜 그러세요? 되게 평온해. 진짜 사는 산이 무리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게 너무 강한가? 막 너무 강한가? 근데 내가 이걸 나 혼자만 고민하다가 내가 그때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공부하는 애한테 물어봤어. 넌 이거 혹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때요. 자위를 몰라 할 때 자위를 한대. 그럼 마음 편해지니까 공부할 수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독서실 갈 때 꼭 자위를 하고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솔루션이라고 쓰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도 자위를 해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들켜서 배제당할까봐의 공포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때는 예를 들어 엄마가 이걸 알까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걸 숨기는 아빠는 거. 같은 남자인데. 아빠한테도 그래서 솔직히 우리 때는 아빠한테도 들키면 뭔가 쪽팔리잖아. 창피하고 아빠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새끼 공부하고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대가리 똥만 차가지고 뭐 이런 식의 여자 생각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한 소프트한 방식의 불편합니다 정도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모르겠어요. 저 개인만 얘기해도 점프가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작가님을 강간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세요. 진짜 내 마음은 그거야. 제가 진짜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이것만은 진심이에요. 불편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해결법은 그럴 때 제 해결법은 나를 불편하고 하잖아요. 불편한 나를 치워드려야지. 그러니까 딴 데 가버리는 거야. 저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어디 가서 트위터에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제 이름 언급하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진짜 공포가 있어요. 근데 농담처럼 얘기했죠. 사실 저는 굳이 나 개인으로만 치자면 그런 공포가 좀 있었어요. 정말 이거 너무 산수의 문제인데 저 지금 1 더하기 1을 하셨고 그건 2예요 라고 했는데 그건 200이 아닙니다 이러면 너무 산수의 문제인데.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순간 200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진짜 중학생한테 요즘 중학생 안 그럴 수 있겠는데 나 때만 해도 여자 과외 선생님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탁 터치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200이 된다. 점프.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경험치로 알아요. 그 1에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됐으니까 예를 들어 키스했으니까 우리 다음엔 그러면 손잡았으니까 우리 한번 키스해볼까라는 스킨십 1 더하기 2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손잡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과 몸의 반응이 200으로 점을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걸 느낀다고. 특히 어릴 땐 더 심하니까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건 감지하잖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하게 되는 거에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은 남자들이 공포로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남성마다 차이는 있겠지. 성욕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남성들의 사정이고. 그지. 그러니까. 이성 작가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산수잖아요. 1 더하기 1이라 그랬는데 남자들이 0이라고 한다든가 200이라도 한다든가 그 중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드라이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 아니다라고 남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널 488로 본 건 아니야. 아니죠. 라는 거고. 왜냐면 진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내 말에 공감하는 남자들 진짜 많을 거야. 진짜로.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역은 하정우가 아니라 슈퍼 아줌마야.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지. 하지마 이 소리를 전부 다 소리치면 하지마 안돼. 나 극장에서 욕 들었어. 하지마. 저런 XX년 이런 절규를 들었어. 피곤한 사람 취급받는 거야말로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죠. 왜냐면은 그게 제가 하는 말들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일할 때는 다 아까 현장 노동자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나이가 40대 50대시고 아저씨들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거 성희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희롱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성희롱이 아니라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커피잔을 왜 여기다 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그거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러고 말을 하면 알겠어 성희롱이야 이러고 나가버린다. 갑자기 그거를 그냥 아예 농담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날 그 농담이 놀리나라고 아니라 이제, 생각했는데 진짜로 구분을 못하나? 이 사람들이 내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농담이 불쾌하다고 말을 하는 거랑 젠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둘 다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아우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건 부적절한 말이에요라고 하겠지만은 아유 뭐 서영 씨 뭐 어디가 예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희롱이라고 말을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보통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은 제 또래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좀 더 잘 갔거나 못 갔거나 혹은 뭐 전문대를 갔거나 경제적 계급이랄까 배경도 저는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아파트촌에 살았으니까 가면은 달라요. 군대에서 느낌이 군대에서 처음 본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친구들 그거는 꼭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지칭하는 함의가 아예 다르다니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막노동을 해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어른들하고는 또 달라요.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을 짜내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지적 능력이 없다 무식하다라는 걸 떠나서 그 언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강성 페미니스트로서 피곤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피곤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피곤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페미니스트로서 겪었을 하나의 어떤 배제의 경험 같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피곤한 사람이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지나쳐 버려야 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험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부터 페미니즘 자체에서부터 메갈리아 그리고 메갈리아를 둘러싼 논의까지 좀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강론을 싫어하잖아요, 대표님. 네. 강론을 싫어하지만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페미니즘의 역사를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 이걸 안 하면 아까 내 머릿속에는 내가 뭐라고 딴짓만 걸면 난 성차별주의자가 된다라는 공포 때문에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3단 논법밖에 남자들 머릿속에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남자가 난 이럴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은 성차별주의자 되기 싫고 나도 딸 있고 나 여자 왜 그 중식이가 말한 난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여자 좋아하는데 나 여성 혐오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 얘기. 나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상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상이죠. 네,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서양 근대의 산물이죠. 그렇죠. 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천부 인권의 측면에서 이런 관념은 어떻게 나왔으며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왜냐면 그 존 스튜어트 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도 투쟁의 양상이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우리 강론이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밀이 여성의 종속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나왔던 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가 쓴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서양 근대 역사에서 남겨져 있는 걸로 최초의 페미니즘 저서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책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름 멋있다. 울스턴크래프트. 예. 그런데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딸이 메리 셸리라는 SF 작가인데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네. 집안이 있는 집안이구나. 근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죽은 엄마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다시 사람을 살려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네. 여하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철학자기도 하고 특히 교육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안에서 제일 주되게 다룬 거는 왜 여성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왜 교육을 시켜야 하냐. 왜냐하면 여성은 장식물이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진보를 함께 이끌어 나갈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렇듯이 교육이나 입법이나 이런 건 사실 위에서 때리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들 왜 우리는 위에서 때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못하지? 우리도 저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리 가가지고 그럼 여성 참정권을 줘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내보고 그랬는데 안 됐던 거죠. 미리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입이 된 거구나. 네네. 존 스튜어트 밀이. 근데 안 되니까 교육도 그 별로 안 되고 말은 계속 하는데 말은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사실 투쟁이라는 게 대체로는 위에서 때려
보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책이 이것도 명저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남성 지식인들이 읽어봤을 텐데 남성 지식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니면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뭐 각자 달랐겠지만 물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거리에서 가두시를 여성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뒤로 한 100년 정도 지난 뒤잖아요. 예. 그때는 남성 권력이 극렬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런 탄압의 조류가 있었는지 좀 약간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뭘 싸우고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위협을 느끼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게 좀 어디까지나 지적 차원이었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남편이 윌리엄 고드윈이에요. 고드윈, 울스턴크래프트, 바이런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그룹을 이뤄가지고 오히려 여성의 인권 문제를 훨씬 더 지지하는 그런 일련의 지적 그룹이 있었던 거고 그 지적 그룹인 상태에서는 보통 탄압받지 않죠. 그게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게 되고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 보통 이데올로기가 탄압받지 이를테면 사회주의자들이 탄압받는 거는 뭐 레닌 나오고 뭐 이랬을 때 그때 막 탄압을 받는 거지 그런 사상에 대해서 네. 쓰거나 말한다는 정도로는 프리에 뭐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부를 해주세요. 아무도 기부해주지 않았죠. 전혀 탄압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탄압받지 않는데 실제로 탄압을 받게 된 거는 이제 러시아 혁명 때나 이때 막 그때 제노텔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엄청 여성 권리가 막 신장이 되고 그런 걸 유럽 사람들이 보고 막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막 직접 나서니까. 그렇죠. 볼셰비키 볼셰비키 혁명이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군요. 굉장히 크죠. 적어도 여성 권리 신장의 부분에서는 되게 크죠. 처음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 눈에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건데요. 중국이 여성이 굉장히 평등합니다. 생각보다 한중 일중에 제일. 아,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어쨌든 공산혁명을 거쳤기 때문인데 공산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니, 그게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싸워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중국도 막 마오가 대장정하고 이렇게 엄청 싸웠잖아요. 싸움의 과정이라는 거는 남자 혼자서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같이 싸워서 같이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네. 야, 한 명의 머릿수가 정말 급했을 때 여성 남성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정 멤버들 보면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더 많아요. 여자가 수명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쏟아져 나더니 뭐 굉장히 진압도 과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서프러제트라고 하는 영화 잘 다뤘죠. 예. 예, 다뤘는데 그냥 막 패더라고요. 경찰들이 여성들을. 지금도 경찰들이 여성들을 막 패요. 거기 어디지? 덴마크였나? 어디였지? 기후변화 뭐 거기 가니까 뭐 앞에 여성들이 있던 남성들이 있던 상관없이 막 개를 풀던데 릴리스도 물대포 그쪽은- 이런 게 아니라 개를 풀더라고요. 그쪽은 또 번지야 뭐야? 그쪽은 또 번지 사장인데? 바이킹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페미니즘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리버럴 페미니즘, 그다음에 막시즘 페미니즘 이런 조류가 있더라고요. 계열이. 리버럴 페미니즘은 어떤 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리버럴 페미니즘과 막시즘 페미니즘이 양 극단에 있으면서도 또 공통점이 있고 이게 가장 큰 줄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가지에. 요걸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리버럴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여성의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남성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권리, 참정권의 권리 같은 것도 사실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그 안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더 나간다면은 뭐 여성이 뭔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더 크게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리버럴 페미니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성도 똑같이 남성들처럼 배우고 자유가 있고 직업의 기회 다 있어야 되니까 노동시장에 나간 후의 결과는 다 자기 책임이다. 리버럴 페미니즘. 약간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게 어느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리버럴 이게 페미니즘. 전형적인 그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에서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그건 다 네 책임이지 뭐. 야 내가 뭐 공부 안 시켰어 뭐 안 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그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자유주의라고 그냥 리버럴리즘이라고 말하면 국가가 작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리버럴 페미니스트들은 국가가 작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억압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수준으로 이 기울어진 사회에 운동장을 이렇게 시소를 네. 막게 하려면은 그렇죠.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걸 개입하게 하는 게 되게 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적이라고 그냥 퉁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막시즘 페미니즘은 어떤 겁니까? 막시즘 페미니즘은 이제 제일 왜 여성 억압이 생기느냐의 기본적인 그 맥락, 메커니즘을 자본주의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성 억압은 계속될 거다. 왜냐면은 이제 여성을 억압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기 자본주의 체제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뒤엎어야지 여성의 해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막시즘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인 사람들은 거죠. 가부장제와 사유재산을 연결시키잖아요. 가부장제와 아닌가? 사유재산을 연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좀 더 그렇고요. 아, 에드와르드 푹스의 풍속의 역사를 읽어보면 네네. 여성 억압과 사유재산제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더라고요. 그게 엥겔스의 관점이죠. 요것은 사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랑 여성 억압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에 더 가까운데 가부장제와 여성 억압을 따로 보고 여성 억압이 자본주의에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막시즘 페미니즘에 가까운 거죠. 어떤 식으로 얽혀 있던 걸 말하나요? 뭐 이를테면은 그런 건데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남자가 가장이고 여자가 부양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사실 우리 가정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성이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요. 그러면은 너는 잉여 인력이니까 돈을 덜 줘도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여성 억압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여성들에게 뭐 이런 억압 저런 억압을 만들어서 좀 부차적 인물로 만들고 부차적 계층으로 만들고 여성들을 한 줄 요약을 하면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남성들의 부의 증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성 자본가라고 쳐도 이득이 되죠. 예. 결국에는 자본가가 자본가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본 자체의 증대에 그걸 이득이 우리가 되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어쨌든 그 사회의 주류가 됐든 사회 자체가 됐든 부의 증대에 네. 여성 억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졌다. 여성을 지금까지는. 억압함으로써 배를 불린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시스템을 예, 유지하고 여성을 갈아 넣음으로써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여성을 게 이등 맞겠지. 시민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고 고찰을 하는 것이 막시즘 페미니즘입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막시즘 페미니즘, 리버럴 페미니즘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데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조금 더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약간 조금 더 좀 설명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막시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네네네. 페미니즘은 어떻게 다른가?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시즘 페미니즘이 자본주의의 구동 메커니즘 중에 말하자면 부속으로서 여성 억압을 가지고 놨다고 한다면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막시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윤택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가면 가부장제를 하나의 이념 같은 걸로 보는 거고. 가부장제 자체가 존재하는 제도로 보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제도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랑 갈마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혹은 여성 억압 이런 게 하나의 이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같이 이제 이중의 굴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협력자라고도 이야기를 볼 수 있고. 협력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시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는 골격은 같은데 그렇죠. 원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거네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막시즘 페미니즘은 이 자본주의가 굴러간 결과의 소산이면 네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제도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고의적으로. 네. 이쪽은 도구에 가깝고 이쪽은 협력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막시즘 페미니즘, 리버럴 페미니즘, 뭐 사회주의 페미니즘까지 구분해 보면 재밌잖아요. 네. 이 안에도 이 계열이 이렇게 나뉘고 진화가 되고 안에서 또 이제 지적 투쟁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쓱 봤거든요. 스피리추얼 페미니즘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에코 페미니즘 막 이런 게 있던데 뭔가 조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짜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저는 그 생각 났어요. 옛날에 시크릿인가 이거? 시크릿도 있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페미니즘 서적을 읽어도 흑역사를 쌓을 수 있다고 한 게 네. 이건데요. 사실 이게 처음 여성으로서 정체화할 때 굉장히 너무 매력적인 이론이에요. 솔깃한 얘기. 네. 그러니까 왜 매력적인지 그 내용을 좀. 네, 그러니까 문화 페미니즘, 컬처럴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이것도 같이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코 페미니즘은 남성이랑 여성이 이제 문화적으로 혹은 어떤 의미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근대적인 것들은 남성적인 걸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자연이나 어머니 돼지 뭐 이런 가이아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서 남성성은 끊임없이 여성성을 침탈해 온 것이 이제 서양 이데올로기의 모든 역사고, 뭐 여성성과 동양과 자연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성성을 확장시킴으로써 지구를 구해야 되고 이제 환경을 살려야 하고 회복을 해야 하고 이제 여성에게 좋은 것은 지구에게 좋은 것이고 이제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에코 페미니즘인데, 전쟁도 사라질 것이고. 네, 뭐 전형적인 이런 얘기 아닌가요? 여성이 권력을 잡게 되면 지구엔 평화가 올 것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인도 이런 데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뭐 몬산토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서는 막 파괴하기 위해서 막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맞아 여성과 남성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게 에코페미니즘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가이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제 여신 이런 자기 내부의 여신을 회복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요. 그 신비주의구나. 약간 신비주의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떤 여성성에 대한 긍정이고 그렇죠. 그것이 네.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리니까 여성들이 처음 듣기에는 자기 안에, 왜냐면 이게 끊임없이 보통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기 안의 여성성에 대해서 부정을 나약하고 네. 불완전한 존재고 이렇게 계속 규정되어지다가 규정되다가 나의 내 속에 이렇게 큰 힘이 있다고 그렇죠. 알게 되는 그죠, 거죠. 그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내부의 여신의 힘을 회복하자고 하고 뭐 모성의 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궁의 힘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성의 신체라는 게 엄청 연구가 남성에 비해서 안 된 분야라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PMS만 이야기해도 되게 다들 막 신비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여자는 생리하면은 막 엄청 막 이상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애를 낳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애를 낳고 나가서 소리 지르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낳은 후에 오로라는 거에 네. 대해서 뭐 잘 오로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죠. 오로가 뭔지 모르잖아요. 오로가 뭐예요? 오로. 오로? 애를 낳고 나가지고 3주 동안 계속 살덩어리랑 피가 섞여 나와요. 예, 그건 들었어요. 그걸 아, 오로라고 그걸 불러요. 오로라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여성이 남성 자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여성이 자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이런 걸 모른다고요.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비화되는 분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부시켜서 막 달, 돼지, 여신 이런 이미지들이 결부가 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몸에서 빛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게 근데 이게 흑역사가 되기가 아주 좋은 분야네. 그렇죠. 네. 제가 흡입력이 있겠네. 몇 년 전이나 19살 때 막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꽃을 그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배웠고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더 이상 생리대를 만드는 거에 지쳐가지고 네. 분명히 이게 누리라고 있는 것인데 엄마가 너무 싫어하고 피냄새 난다고 화장실에서 그 역덕들도 중간에 그 환바에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저번에 이게 코니 웰리스란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여왕마저도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네네. 이 소설이 내용이 뭐냐면은 미래 세계에 다들 약만 먹으면은 생리를 안 하게 돼서 다들 약을 먹고 사는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표정이 왜 자연주의 그래? 너무나 원해요. 그 에코 페미니스트들, 스피리추얼 페미니스트들인 갑자기 된 히피인 그 젊은 애들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여성성의 회복을 해야 약을 되니까. 안 먹겠다고 주장하라고 엄마들이 미쳤냐고 막 뜯어말려 애들을. 생리대 안 팔아 얘들아. 얘들아 그건 아니야 뭐 그래 저 막 배도 아프고 엄청 별로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약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전화가 오면서 끝나요. 엄마한테 뭐야 엄마 나 다시 약 먹을래. 왜? 그러니까 피 나온다고 왜 얘기 안 해줬어. 나 피 나오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끝나거든요. 약간 너무 상징적이네요 정말. 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담배에도 다 꽃을 그렸어. 근데 사실 뭐 신토부리도 조금만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도 약간 요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남성들이 어떤 걸 긍정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게 어쨌든 상징적인 은유적인 걸로도 수사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요 얘기가.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네.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좋게 봐주려는 의미에서 양육자의 몫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표현을 하시다 보니 엄마,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맞벌이 가정에서 결국 애가 방치되어서 입맛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맞벌이가 아닌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든가 어떤 이제 여성을 주로 이제 그런 양육자가 좀 여성을 담지하는 언어다 보니까 엄마, 여성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밥은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자기도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엄마의 손맛, 엄마가 그 맛을 가르칠 때, 사실 이거는 양육자로 취하면 그렇게 논쟁이 될 만한 건 아니야. 그냥 애를 양육자가 키우는데 저는 양육자가 진짜 어머니의 손맛, 그 엄마가 어머니가 요리를 그 잘하시나 봐. 어머니가 그러게요. 그 가마솥으로 정말 이렇게 그 덮어서 지은 밥만 이런 얘기 들으면 난 그런 게 전기밥솥 쓰고 세탁기 돌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지금 소 몰고 농사짓는 아니잖아. 장작 팔 거 아니면서.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남성의 노동도 굉장히 해방돼 있잖아요. 노동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노동 해방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남성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의 노동이 해방된 것에 대해서 좀 고깝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난 요 황교익 씨 얘기가 재밌었던 게, 옛날 정의당 팟캐스트인가 어디에 황교익 씨가 나오셔서 거긴 진행자분이 여성분이셨어요. 네. 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분이 황교익 씨한테. 네. 근데 황교익 씨가 요거를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이 맥락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딴소리 하시는 건가?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양육자와 엄마라는 걸 혼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말이에요? 왜 나빠요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더 이상 논쟁이 길어지거나 고성이 오갈 수는 없으니 말을 못 알아들어 처먹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분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교하게 쓰는 언어와 이길 방법이 없다. 말을 못 보통 그런 알아보니 사람들은 이길 행복해요. 방법이 없다. 왜냐면 그걸로 노정태 씨랑 내가 알기로 엄청 싸웠어. 이렇게 발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노정태 씨가 맞벌이 엄마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당신 같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사실을 적시했지, 내가 언제 죄책감을 주겠냐, 이런 기레기야 뭐 이러면서 그랬거든 막. 자, 다시 논의로 돌아와서요. 예전에 뭐 에코페미니즘 꼭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린지 일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이 여군이 아부다비 수용소에서 아랍 남성들을 정말 비상식적으로 학대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페미니즘 진영 일부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나도 충격을 받았어. 왜? 왜 충격? 그러니까 왜 폭력적인 충격받아요? 남성이 존재하듯 폭력적인 여성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 여성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일각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이럴 수가 있다니.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작가님한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충격인지. 그게 근데 뭐 에코 페미니스트들도 사실 문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태대 중에 하나인데, 여성들은 훨씬 평화롭고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고,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그렇게 막 서로를 막 살해하고 이러지 않고 공동체를 폭력적이지 이루고 모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뭐 굳이 그녀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그거를 좀 기본값으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을 네. 때 백가흠이라는 소설가가 쓴 칼럼을 보고서는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이 칼럼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성은 먼저 때리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을 혐오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만난 모르는 남성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을 강간하지 않는다. 여성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여성은 평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썼어요.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자는 남자를 때리고요. 그리고 전쟁을 얼마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냐면은, 그 우에노 치즈코가 쓴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제국, 제1본 네. 제국의 그 시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쟁에 부역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파리코면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들어갔을 때 귀족 여성들이 여자들 막 눈 찌르고, 그 노동기금 여자를 눈 찌르고, 그리고 막 또 뭐 있지? 사북사태 이런 거 네, 있을 때 보면은 노조 간부 여성들을 학대하는 일들은 다 여성들이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성들은 되게 충분히 폭력적인 존재고, 그리고
아니 칼로 얼마든지 찌를 수 있죠. 여성들이 남성을 강간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있죠 당연히. 사례가 적기는 해도 사례가 당연히 적긴 있죠. 해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출발선을 여성들한테 뭘 더 씌우지 않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성을 신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성의 모습을 폭력적인 어떤 선에서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되게 여성차별적인 맥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김신명숙 씨였나?가 그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타워 팰리스에 대해서 저렇게 가부장적이고 막 그러니까 뭐지 막 자본주의의 압제 상징이라면서 타워 페니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뚝 솟아 있어서.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타워 팰리스에 사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고 예전에 걔 누구지? 부시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네.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들이 그녀를 남성화된 여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냥 여성이에요. 그냥 여성이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전쟁을 굳이 남성화된 여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네, 왜냐면은 여성은 전쟁하지 않는다. 여성성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건 저는 되게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기 되게 쉽다는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쟤들 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폭력이나 전쟁이나 아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냥 폭력성이든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악취미든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건데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그냥 판타지로 가둬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네. 보통 이제 드러나 있는 역사에서 이제 어떤 수행한 그 결과물 그리고 그것의 이제 파괴성이나 좀 일단 근대성만 봐도 근데 그것이 또 남성 중심적 기술되어 있는데 남성의 폭력의 역사로 되어 지금 있으니까요. 남성 중심적 기술되어 있는 것을 남성 일반의 어떤 남성의 모든 것, 남성의 악덕 그 자체의 역사로 전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롤 타브리스라는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이 페미니스트가 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성들이 전쟁에 왜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성성을 찬양하는 그런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을 했다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은 나는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을 알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막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을 밖에다가 막 노란 리본을 다는 여성들도 알고 그리고 내가 아는 너무 훌륭한 단전 활동가들인 남성들도 알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평화주의자들이 되게 많은 수가 남성이었다. 그걸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폭력성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성의 비폭력성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이제 남성 비폭력적이고 그거에서 맞서 싸운 남성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영관급 남성 장교가 위관급 여성 장교를 아주 오랫동안 성적으로 괴롭히고 착취한 거예요. 그 차에서 자살하신. 뭐 그분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 장교는 자기 휘하에 있는 남성 사병들을 또 이제 성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다른 거. 옷을 벗겨서 구경을 한다든지. 추운 겨울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사건화가 됐어요. 두 가지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 남성이 여성에게 아주 그 성적인 잘못을 했고 이 여성은 또 자기보다 권력적으로 약한 남성들에게 성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비교적 선번방위 처벌을 받았고 여성은 군생활이 제가 알기로 완전히 작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차별이잖아요. 차별이네요. 이런 게 차별이 이렇게 사람이 다 같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과연 공정한 우리가 그 처치를 받느냐가 문제인데 여성은 뭐 여성이 그럴 리 없다. 뭐 린지 일병 사건에 충격을 받고 이건 좀 저는 뜬금없다는 거죠. 이런 그럼 난 그래서 질문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듣던 용어 중에 이제 명예남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난 사실 그게 그러니까 명예남성이 그렇게 하면 얘들조차도 여성이 아닌 존재로 이렇게 규정돼서 바깥으로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논지의 어떤 그러니까 반대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배제하는 느낌으로 막 느낌이 처음에는 말 좋다, 누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했다가 이것이 쓰이는 여러 군데 용법을 보다 보면 오히려 이게 여성 일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여성성에 좀 위반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약간 이용법을 잘못 쓰거나 혹은 그 이용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예남성의 어떤 그 명예남
성이란 말을 쓸 때는 방금 전에 말한 폭력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나도 여자지만은 여자 뽑기 싫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자애들이나 뭐 난 여자애들이 좀 뭐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여자애들 맨날 애 본다고 집에 가고 나는 그래서 애 안 낳았잖아. 너도 애 낳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상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근접하지 않은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그러니까 남성적 사고 방식이 내재화돼가지고 이제 남성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일각에서 사용하기를 이게 어떤 지칭하기가 규정하기가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셨던 어떤 여성성이 아닌 것에 대한 여성성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싸잡아서 명예 남성화 되었다라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이게 규정하는 단어가 점점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원 언어가 사람마다 명예 남성이라는 말을 쓸 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근데 그거는 좀 공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명예 남성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듣던 뜻과 달랐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뜻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듣던 지금은 굉장히 그 쓰임새가 그러니까 확 위약적이 됐다고. 이런 느낌을 표현하면 될까? 개념을 무한으로 늘려놨다고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이만큼? 그런 말이 무의미해지. 예, 명예 남성의 그물을 너무 넓혀놔서 결국은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 뜻인데 뜻이 명예 돼버리잖아. 남성이 된 거야. 근데 단지 이게 언어화돼 있다라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 넓어지는 얘기를 홍대 일대처럼. 맞아. 그러니까 젠틀리피케이션이야? 무한히 홍대가 다 이제는 홍대야. 다 홍대잖아 이제는. 홍대 개념이 무한이잖아 이제는. 홍대는 다 앞이잖아. 저희 작가님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급진적인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급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레디컬이 페미니즘 전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이게 남자애들의 오해일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레디컬이 페미니즘 전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요게 남자들의 오해죠. 굉장히 그러니까 강경하다고 생각하지. 남자들은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들이 강경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쟤네 뭐 다 급진적이잖아.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내 눈에 보이기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 연구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거나 저작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류의 저작이나 칼럼을 잘 안 읽는 남성이 갑자기 페미니즘 눈에 띄는 경우는 자기가 실수했거나 혹은 어떤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어떤 걸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쓱 훑었을 때 보게 되는 목격하게 된 그림이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혹은 지적하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투쟁하는 류의 그런 류의 그림들만 많이 보는. 왜 일반인들이 노동운동 볼 때 노동자 일각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데모하는 것처럼 사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 아주 그런 유슬림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보고 항상 했던 말. 대학생들은 저렇게 제가 대학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87 때도 그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맨날 데모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대학을 가면 너는 저럴 거냐? 넌 저러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엔 내가 좀 머리가 커서 대학을 가봐야 알죠. 내가 뭐 대학도 아직도 가보지 이랬더니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아버님.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런 말까지니까 대학 나온 며느리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분의 눈에는 대학생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늘 뉴스에 나오니까. 강의실에서 공부하거나 그런 류의 그림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뉴스를 펼쳐 길거리 나갔을 때 화염표 던지고 막 그런 그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 작가님 말씀하신 레디컬이 페미니즘 전반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착시 효과, 일종 착시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레디컬이 뭐냐에 대한 것도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합의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디컬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전투적일 수도 있지만 전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솔직히 저 뭐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게 전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지금 뭐 인터넷에 댓글만 달아도 레디컬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투적인 거랑 급진적인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막시즘 페미니스트예요. 아무래도 이
여성 억압의 세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가지고 박근혜를 암살하러 갔어요. 저는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은. 네. 남자들이 보기에 영 혼동되는 게 있어요. 예컨대 레디컬한 언어로 농반 진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농반 진반으로 남자들을 어디 인터넷 댓글창에 죽여버린다고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혼동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지 그러니까 즉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필인 건지 이게 아니면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죠. 남자애들. 그게 저는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왜냐면은 방금 정말 죽였으면 좋겠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같이 갈 수도 있죠. 그게 뭔가 좀 결국에는 그냥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가를 좀 메타적으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그 말을 한 의도를 규명하는 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다. 네. 이거 좋은 말입니다. 와, 되게 자기가 말해놓고 엄청 칭찬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늘. 아니, 제가 작가님 처음 보셔서 그러시겠지만. 네. 그렇게 요약된 걸 보니, 네. 좋은 말씀이셨다. 이런 거지. 제가 저의 요약 실력을 지금 방금 자평했다고 하는 게 절대 저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군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부터 저희가 보다 험난한 헬 오브 헬에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한국의 페미니즘 그리고 메갈리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부에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더 심화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재밌었네요. 네. 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